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수근의 한중일TV입니다. 바다를 보십시오. 호연지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도 이 호연지기, 이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전남 완도에 와 있습니다. 그 일본인 특파원들 2명하고 함께 와가지고 2박 3일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더 일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요. 관련돼서 일본뿐만 아니라 동북아면 한중일 삼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중국과 일본은 사실 우리한테 불편한 이웃입니다. 편하지만은 않은 이웃인데 이 불편한 이웃들 어떻게 지내면 좋을 것인가? 우리가 불편한 이웃을 그냥 탓하고 불편하게만 생각하는데 국한돼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라는 등등에 대한 제 고민을 함께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제 말을 듣고 한번 들어봐 주시기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이웃 먼저 일본. 우리 매스컴이 물론 너무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원인을 제공을 하고 있죠. 특히 일본의 아베 정권 들어서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런 원인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즘에는 얼마 전에도 제 구독자분이 일본의 혐한 서적이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막 속상해 하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혐한 서적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요, 결국은 일본 스스로 계속해서 시대를 거꾸로 역행하는 그런 셈이라는 것인 것이죠. 일본 정부가 그걸 조장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고요. 다만 우익들이 더 많이 길을 쓰고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그런 책들을 통해서 일본인들은 점점 더 좀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21세기 모든 국가들은 글로벌 세계를 앞서 나가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일본은 과거 자신들의 영화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을 가지고 이웃나라를 탓하고 이웃나라를 황당하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책 만들어낸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다른 나라들 앞서 나가려고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나라하고 비교하면서 경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본 스스로, 일본이 거리적으로 섬나라이지만 거리적인 갈라파고스는 이제는 더 이상 아니죠.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 스스로 아직도 정신적인 갈라파고스를 자초하는, 그럼으로써 일본의 앞날을 점점 더 어둡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요, 호연지기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책을 보면 일본인들의 수준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나가기 위한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그것은 사실 일본 사회라든가 일본 정부가 나서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책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일단은 일본 스스로 계속해서 쇠퇴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 대한 컴플렉스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죠. 사실요, 하나 알려드리면요, 1990년대에 제가 일본 유학할 때, 그때 일본에도 혐한 서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때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더 많은 내용의 책이요, 혐한이 아니라 혐중 서적이었습니다. 중국 위협론, 중국 협의론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1990년대부터 막 많이 나왔거든요. 미국에서 맨 처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그때 중국은 전혀 무시하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럼 일본이 왜 중국 위협론, 중국 협위론 이런 책을 많이 그렇게 그때 많이 나왔냐?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 간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중국에 원조를 하고 중국의 경제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국가가 일본인데, 그 중국이 점점 더 성장을 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1990년대서부터는 역전의 모습이 더욱더 구체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길을 쓰고 중국에 대해서 위협이다 라는 식으로 많이 나왔고, 덧붙여서 한국에 대해서 성장을 조금씩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한론 서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중국과 일본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뒤집어졌죠. 2010년에는 G2, G3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많이 얘기하거나 헐뜯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사라졌습니다. 대세가 기울었다는 것을 이미 알게 된 것이죠. 똑같은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이 없었을 때는 별로 거들떠보지 않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국군이 성장하고 일본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에 대해서 중국 대신 타겟을 삼는 그런 측면도 있고, 혐한론 서적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에 대한 일본의 초조감, 안달감, 컴플렉스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런 책 저런 책이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는데 왜 이런 책 많이 쓰냐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힘들게 가고 스스로를 계속 더 괴롭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넓은 바다처럼 우리가 일본을 좀 품어주는 그런 모습을 더 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짝퉁 불량식품을 어떻게 볼 것인가, 몇 번 이전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려갖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중국이 짝퉁 불량식품을 계속 만드니까요, 중국 사람들은 그런 것을 국산품 불신이 심하죠. 중국 국산품 그거 잘못 써갖고 다치고 심지어는 소중한 가족이 죽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산품을 계속 못 믿고, 여태까지는 미국제라든가 일본제를 가장 좋아했는데 미국과 일본하고의 관계가 계속 더 안 좋아지니까요, 국산은 못 믿겠고 미제 일제는 싫고 우리를 괴롭히는 데 쓰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남은 것은 한국제인 것이죠. 문화 대국에다가 한류도 있고 깔끔하고 성숙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더 그렇게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제를 많이 쓰는 겁니다. 즉 중국에서 불량식품 만들고 짝퉁 만들면요, 그만큼 중국 국내 시장 진출, 우리 기업이나 우리 제품이 중국 국내 시장 진출이 아직도 용이하다, 아직도 기회가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불량식품 짝퉁을 많이 만드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이번에 불량 키트라든가 불량 마스크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중국에 대한 국품이 떨어지고 중국제를 못 믿어 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한국 걸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불량식품 짝퉁이 범람한다, 아직도 많이 만든다, 중국에서 그렇다는 것은요, 중국 국내외적으로 중국 자신들의 국격, 국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중국 제품의 진출을 막는, 가로막는 장애 요소이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반면에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다 라는 식으로 호연지기를 가지고 불편한 중국, 일본을 바라보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너네들이 계속 그렇게 해라, 스스로 힘들어지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요, 그리고 또 너희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국격이나 국품이 올라가고 우리 제품의 너희들 시장이라든가 국제시장 진출에 더 도움이 되니까 고마워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은 불편한 이웃들이지만 그나마 조금은 더 편하게 생각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입니다.